안녕하십니까. 저는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소방설비 기사를 강의하고 있는 김성태입니다. 자, 오늘은 2016년도 2회 소방설비 산업기사 관연도 유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다음 열분의 반응식과 관계가 있는 분말소화약제였습니다. 자, 1번에서 우리가 일라, 2칼, 그죠? 3암모늄 이렇게 외우지 않았습니까? 이게 일종이죠, 일종 분말입니다. 두 번째, 어떤 유기화합물을 분석한 결과 실험식이 CH2O이었으며 분자량을 측정하였더니 60이었다. 이 물질의 시성식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자, CH2O였고 60이었다 이거죠. CH2O. 자, 그럼 이게 C가 12 플러스 2 플러스 16 아닙니까? 그럼 얼마가 나와요? 40이잖아요. 40. 40인데 여기서 60이라고 나와 있어요. 60. 그러면은 30이지 30. 그죠? 30이에요. 근데 여기서 60이라고 나왔으니까 결국은 요거 곱하기 두 개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여기서 CH3COOH가 돼요. CH3COOH. 그죠? 그러면 C가 두 개, C가 두 개에다가 H가 네 개, 그죠? H 네 개. 그 다음에 O가 두 개, 그죠? 두 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 3번. 건물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실내 온도가 27도씨에서 1227도씨로 상승한다면 이 온도 상승으로 인하여 실내 공기는 처음에 몇 배로 팽창하는가? 단 화재에 의한 압력 변화 등 기타 주어지지 않은 조건은 무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보일-샤룰의 법칙에서 T1분의 P1 V가 있고 T2분의 P2 V2 아닙니까? 여기서 주어지지 않은 조건을 한다니까 P1이나 P2는 우리가 여기서 언급이 없으니까 상세하고 여기서 V2는 T1분의 T2 곱하기 V1이죠. 그죠? 그럼 이거를 계산을 하면은 T1이요 27도니까 273 플러스 27도, 그 다음에 273 플러스 몇 도라 그랬습니까? 1227도 곱하기 V1이 얼마예요? V1은 우리가 모르죠. V1이죠. 그러면 V2는 결국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5V1이에요. 5배라는 얘기죠. 그죠? 5배. 4번입니다. 화재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아닌 것을 했어요. 여기서 점화물 및 발화원의 온도는 화재 강도에 영향이 없습니다. 5번. 위험물의 위험성을 나타내는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했어요. 자, 비등점이 낮아지면 인화의 위험성이 높다. 그렇죠? 네, 그렇죠. 비중의 값이 클수록 위험성이 높다? 아니죠. 비중의 값이 큰 거랑 위험성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예, 6번.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서 제외되는 것은, 자, 주요 구조부. 예, 주요 구조부를 할 때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바보랑 내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겨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져줍니다. 져주지. 그죠? 져주지. 자, 바보랑 얘기를 하는데 굳이 이겨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바보, 내기, 주지 해갖고 바닥, 보, 그죠? 보. 그 다음에 내력벽, 그죠? 기둥. 그 다음에 주계단, 지붕. 이렇게 요 6개가 여기서 얘기하는 주요 구조부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바닥이나 그 다음에 내력벽, 그 다음에 지붕. 요거는 해당이 되지만은 차양은 아니죠. 그죠? 차양은. 자, 7번. 분말 소화약제 열분해에 의한 반응식 중 맞는 것을 했습니다. 자,
NH4PO2 그래서 중탄산 나트륨 1번에 보면은 중탄산 나트륨 플러스 열 하면은 NaCO3 플러스 CO2 플러스 H2O인데 여기서 ECO2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어요. 예?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 중탄산 인산나트륨이죠. 인산나트륨 플러스 열은 HPO3 플러스 NH3 플러스 H2O 해갖고 요게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세 번째 게 맞습니다. 8번 온도 및 습도가 높은 장소에서 취급할 때 자연 발화의 위험성이 가장 큰 걸 셀룰로이드입니다. 셀룰로이드. 9번 청정 소화 약제 중 HFC 계열인 플루로에탄의 최대 허용 설계 농도는 7.5%입니다. 10번 열 에너지원의 종류 중 화학열에 해당하는 것은 분해열이죠. 그죠? 분해열. 자, 11번 연소 상태에 대한 설명 중 적합하지 못한 것은 했어요. 첫 번째, 불완전 연소는 산소의 공급량 부족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맞습니다. 두 번째, 가연성 액체의 연소는 액체 자체가 연소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죠. 그죠? 액체가 증발을 해갖고 공기와 섞어지면서 그 증발된 게 연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틀렸습니다. 12번 유류화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했어요. 액체 상태에서 불이 붙을 수 있다? 불이 붙진 않습니다. 13번 물분무 소화설비의 주된 소화 효과가 아닌 것을 했어요. 물분무 소화설비는 냉각과 질식과 희석 효과가 있는데 연쇄 반응 단절 효과는 없어요. 이건 할론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14번 화재 발생 위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인화점은 낮을수록 위험하다. 맞습니다. 발화점은 높을수록 위험하다. 발화점도 낮을수록 위험합니다. 이게 틀렸죠. 15번 다음 중 가연성 가스가 아닌 것을 했어요. 염소가 아니죠. 그죠? 16번 실험군 쥐를 15분 동안 노출시켰을 때 실험군의 절반이 사망하는 치사농도 ALC가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ODP는 오존 파괴 지수죠. 그죠? 오존 파괴 지수. 그 다음에 GWP는 글로벌 워밍 포텐셜이라 해갖고 온난화 지수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엘은 이 농도까지 사람이 타격을 받지는 않지만은 노엘은이라는 것은 어떠한 농도로다가 치사 시험을 했을 때 타격을 받질 않아요. 근데 이 농도가 넘어가면은 사람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농도,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노엘이라고 합니다. 자, 17번 오존층 파괴 효과가 없는 ODP 제로 소화약제는 어떤 것이냐는 얘기죠. HFC227EA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18번 응축 상태의 연소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자결연소라고 합니다. 응축 상태에서의 연소 그러면 자결연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꽃이 없어요. 자결연소라는 것은 18번 자결연소라는 것은 불꽃이 없어. 불꽃이 없어요. 그래서 불꽃이 없는데 가시광을 방출을 해서 연소를 해요. 가시광을 방출해서 연소를 해요. 자, 이거는 고체 가연물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수시라든가 코쿠스라든가 금속분이라든가 목탄이라든가 이런 게 자결연소에 해당이 됩니다. 자, 19번 물의 물리적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했습니다. 물의 비율은 1칼로리/g 도시이다. 맞죠? 물의 용융률은 79.7이고 물의 증발감률은 439가 아니라 539입니다. 자, 20번 화재의 종류에서 A급 화재에 해당하는 색상 인류 전군가. 그죠? 인류 전체가 금이 가고 있다. 인류 전체가 금이 가고 있다. 네. 지금의 세상을 갖다가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인류 전금가가 여기에 해당하죠. A, B, C, D, E급이죠. 그죠?
일반적인 거기 때문에, 일반 화재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색상이 전부 다 이런 흰색 계통이에요. 그죠? 흰색 계통. 그래서 이거는 흰색입니다. 유리 화재는 이런 황색이에요. 네, 유리 화재는 황색. 유리 화재는 여러분들이 뭐 말 안 해도 황색이라는 거 아실 거예요. 근데 전기 화재는 아주 청정 연료입니다. 전기가 생산되는 그런 과정이 원자력이냐 아니면은 뭐 화력 발전이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전기를 우리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전기로 다 사용하는 것은 산소를 사용하지도 않고선 이 열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청정 연료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청색입니다. 청색. 금속 화재는 무색이고 가스 화재도 황색이에요. 이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를 고르시면 되는 겁니까? 백색을 고르시면 되는 거죠. 21번 유체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으로 했어요. 자, 유체 유동 시 비점성 유체는 마찰 저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맞죠? 그죠? 2번 실제 유체에서는 마찰 저항이 존재한다. 맞습니다. 3번 뉴턴의 점성 법칙은 압력 유체의 변형률에 관한 함수 관계를 나타내는 법칙이다. 이거 틀렸어요. 점성 법칙이라는 것은 힘과 속도, 힘은 속도와 평판의 면적에 비례하고 간격에 반비례를 해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틀렸습니다. 22번 이산화탄소가 압력 2 곱하기 10의 5 파스칼 비체적이 0.04 세제곱미터/kg 상태로 저장되었다가 온도가 일정한 상태로 압축되어 압력이 8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이 되었다면 변화 후 비체적은 얼마가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22번을 보면은 22번 자, 보일-샤를의 법칙에서 T1분의 P1V1은 T2분의 P2V2가 되죠. 그죠? 여기서 압력과 비체적의 상태 온도가 일정하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 온도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변화 후 비체적을 갖다 우리가 얘기를 했으니까 V2는 P2분의 P1 곱하기 V1이에요. 그죠? 자, P2가 얼마입니까? P2가 8 곱하기 10의 5승이에요. 그죠? 8 곱하기 10의 5승, 10의 5승 분의 2 곱하기 10의 5승, 2 곱하기 10의 5승 곱하기 V가 얼마입니까? 비체적이 0.04라고 그랬어요. 0.04. 그러면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0.04? 4분의 1이니까 0.01이 되죠. 0.01. 그죠? 0.01 세제곱미터 퍼 킬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죠. 자, 23번. 펌프 입구에서의 압력이 80kPa. 자, 23번입니다. 펌프 입구에서의 압력이 80kPa. 펌프 입구에서의 압력이 80kPa. 펌프 출구에서의 P2가 160kPa. 그죠? 출구에서의 압력이 160kPa. 이 두 곳의 높이차가 H가 여기서 H가 1m의 차이가 있다 이거죠. 1m. 입구 및 출구 간의 직경은 같으며 송출 유량이 Q가 얼마냐면은 0.02 세제곱미터 퍼 세크다. 세크로 흐르고 있고 효율이 90%인 펌프에 필요한 축동력은 약 몇 킬로와트인가? P는 102 곱하기 60 곱하기 효율분의 감마 HQ를 갖다 우리는 적용을 한다. 여기서 전달계수 K까지 하면 이렇게 된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적용해야 되는 것은 이 감마는 거의 다가 물이기 때문에 1000이다라고 말씀드렸고 H는 메타 단위의 양정을 갖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셔야 된다 이거죠.
Q는 세제곱미터 퍼 미니트를 적용을 시켜달라. 이거를 적용을 시켜주고 단위 환산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킬로와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구해볼까요? 자, 102 곱하기 60 곱하기 효율이 얼마나 했어요? 90%, 0.9분의 1000 곱하기 H가 얼마야? H가 1m를 줬고 압력으로 주어졌어요. 자, 그럼 H는 여기서 주어진 게 1m를 주어졌고 플러스 160, 토출축은 160이고 흡입축은 80이라고 했으니까 160 마이너스 80 킬로파스칼이에요. 그죠? 킬로파스칼.